자,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에 성공한 기업, 바로 SAP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미운 오리 같았는데 이제는 완벽한 클라우드 백조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약 90%.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SAP가 벌어들일 순수한 현금, 우리가 흔히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부르는 게 글쎄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SAP가 그 길고 힘들었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둘 준비가 다 된 거죠. 예전에 그 무겁고 낡은 온프레미스 모델은 이제 안녕이고요. 아주 그냥 돈 잘 버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시장은 과연 이 모든 호재를 주가에 이미 다 반영해버린 걸까요? 지금 이 시점에 SAP에 들어가는 게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그 가치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SAP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전처럼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옛날 방식이에요. 한 번에 라이센스를 팔아서 목돈을 버는 거요. 근데 이게 실적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 마치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안정적인 구독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게 SAP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이 거대한 변화를 앞에서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RIG with SAP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단순히 최신 프로그램인 S4 하나하나로 바꾸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예 고객사의 비즈니스 전체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SAP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쓰던 옛날 시스템 ECC에 대한 기술 지원이 2027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럼 고객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좋든 싫든 새로운 S4 하나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SAP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이 보장된 아주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손에 쥔 셈입니다. 188억 유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현재 클라우드 수주 잔고, 줄여서 CCB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미 도장은 다 찍었고 앞으로 1년 안에 SAP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무슨 예상치나 전망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정된 매출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금액이 작년보다 27%나 늘었다는 건 SAP의 앞으로의 성장이 얼마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멋지게 바꿨는데 이게 과연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90% 현금 흐름 폭발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객적이죠? 2024년에 42억 유로 정도였던 잉여 현금 흐름이 2025년에는 무려 81억 유로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점프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SAP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된 걸까요? 가장 큰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024년에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썼던 약 20억 유로의 일회성 비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2025년에는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갔던 큰 돈이 안 나가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지는 일종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비용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익성 엔진 자체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회성 요인들을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클라우드 사업에서 남기는 이익률이 무려 75%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경쟁사들은 왜 SAP를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지, SAP만이 가진 독점적인 기술적 우위, 즉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깊은 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SAP가 내놓은 줄이라는 AI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흔한 챗봇이 아니에요. 경쟁사들은 꿈도 못 꾸는 기업 내부에 45만 개가 넘는 핵심 데이터 테이블에 아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맞는 진짜 똑똑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점적인 경쟁력이에요. SAP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바로 클린 코어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시스템을 막 뜯어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려면 아주 골치가 아팠죠. 그래서 SAP가 이제는 핵심 시스템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수정하고 싶은 건 BTP라는 바깥 플랫폼에서 마음껏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의 핵심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 클린코어 구조에 발을 들이면 나중에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고객을 완전히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SAP의 해자를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밸류에이션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 엄청난 호재, 사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표를 한번 볼게요. PER은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보니까 약 2.9% 정도로 좀 빡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가로 샀을 때 내가 실제로 손해주는 현금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가격에서 안전마진이 넉넉하지는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단기, 그러니까 1년 이내를 본다면 이미 기대감이 높으니까 중립, 즉 일단 지켜보면서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1년 이상 장기로 넓힌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회사의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때 강력 매수 관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는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고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2026년 이후에도 현금 흐름이 계속 잘 늘어나는지. 둘째, 클라우드 이익률이 75% 이상으로 탄탄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주 잔고 성장률이 2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OK 사인을 보낸다면 SAP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SAP는 돈 잘 버는 클라우드 거인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에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SAP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